안녕하세요. 요 투자자산운용사 우리 주식 투자 운용하고 요 투자 전략 파트 있잖아요. 여기 이 고시넷에 물론 똑같이 올라온 강의는 아니에요. 고시넷에서 촬영한 강의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랑은 다르지만 같은 교환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려는 내용은 약간의 뭐 홍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강의 보시고 괜찮으시면 요 고시넷에서 지금 처음 투자자산 운용사 런칭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할인된 요 금액으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안 들으시는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그래도 보시면 공부가 되니까요. 자 볼게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 자산운용 과정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요 투자자산 운용사의 그 역할,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 역할이 고객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 운용하고 그걸 돌려주는 거. 쉽게 보면 이제 집합투자업 같은,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일부고, 사모펀드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자기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객 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산운용이라는 건 요 계획, 실행, 평가. 이건 사실 자산운용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어떠한 인간의 행동에도 다 우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 시험을 합격해야겠다 라고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대해서 뭐 한 달 전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나는 뭐 인강을 듣고 뭐 나는 뭐 그냥 교재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이제 실행하신 거고, 실행이라는 건 직접 이제 공부한 거죠. 평가는 시험 봐보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뭐 불합격인데 굉장히 큰 점수차로 불합격이다, 합격인데 뭐 굉장히 큰 점수차 합격이다. 그래서 그럼 유사한 시험 볼 때 내가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유사한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번 시험 계획에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산 운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의사결정, 어떤 행동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자산운용 역시도 그러한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실행, 평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자산운용은 누구 거냐? 남의 돈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내 돈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제약 조건 이게 누구 거냐? 주어가 빠져있지만 돈 막힌 사람, 이 사람을 투자자라고 봐요. 투자자의 어떤 투자 목적, 나는 뭐 목돈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목적이 있죠. 노후 자금 이런 것처럼. 위험 선호도, 우리 그 분산 투자 쪽에 가시면 그쵸? 중요한 게 수익률하고 위험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위험을 대부분 다 싫어하지만 위험을 이제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좀 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과의 그 제약 조건. 뭐 어떤 고객은 나 10년 동안 투자 수익을 안 줘도 돼. 한 번에 목돈에 가질래. 어떤 고객은 나 이 돈으로 달달이 생활비를 써야 돼. 그러니까 매달 현금이 발생하는 거를 필요로 해. 이런 것처럼 어떤 투자자별로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를 파악해서 투자 정책. 우리가 이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이게 IPS라고 불러요. 인베스트먼트 팔러시 스테이트먼트. 그쵸? 이제 고객의 어떤 투자 성향을,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이 두 가지를,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만드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뭐 투자를 잘했니, 못했니, 약속대로 운영했니, 안 했니,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을 피할 수 있죠. 참, 그건 보면 우리나라 뭐랄까 이런 자산운용 시장도 많이 발전됐어요. 제가 처음 CFA 시험 볼 때가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때 그랬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레벨 3 다 합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 1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IPS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떤 생소한 거고, 뭐 수합이나 그죠? 뭐 옵션 뭐 이상한 것들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파생 상품에서도요. 그다음에 채권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잘 가르치지 않는 토픽이었는데 CFA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기법. 그 당시에 MBS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죠. 근데 미국은 그때 MBS도 배우고, 뭐 지니매니, 페니매니, 뭐 이상한 애들 많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주택금융공사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운 게 생각이 나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그쪽에 이제 시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도 굉장히 많이 글로벌화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볼 때마다요. 잠깐 이제 딴 얘기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투자 정책이라는 게 요 IPS예요. 그렇죠?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데 위험, 뭐 방법 이런 것들이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최적 결합,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죠. 만들어서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근데 이게 어떤 시장 상황,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 투자자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감시한다라는 거죠. 뭐 밑에 중요한 건데, 여기 근데 문제는 여기 파트는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자산운용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결합해 가지고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요 내부 환경 같은 거죠. 내부 환경이라면 어떤 투자자의 어떤 속마음, 여기 있는 건요, 그런 외부 환경이죠. 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최종적인 투자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쪽은 그렇게 크게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죠? 잘 안 나오는 거고, 뭐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보기 한 줄 정도로 나와요. 운용 결과도 옛날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 혼자 다 운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자산 운용사라도 펀드 매니저 혼자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 사람, 전략적 의사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일부는 이제 자산 자기네에서 운용, 일부는 외부 위탁, 이런 식으로 혼자 운용하지 않고 여러 팀들이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운용해요. 그 정도고, 요거는 조금 볼만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가 왜 중요하냐? 주식은 기본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어떤 투자 목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수익률 목표가 있잖아요. 이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정도가 전체 포트폴리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에 얼마큼 투자했냐가, 그죠? 포트폴리오 성과를 많이 조금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요 패시브하고 액티브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 말 그대로 뭐예요? 패시브는 이제 수동적인 거, 액티브는 우리 적극적인 거라는 건데, 요게 두 가지가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주식 투자의 역할, 우리나라는요, 국채,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하고 주식이 상관계수가 거의 0으로 매우 낮대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 그래서 주식 자체의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지만, 다른 특히 채권이라는 자산과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가지고 분산 투자 효과가 좋으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좀 나와요. 보시면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정보에 대한 효율성이에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증권 가격이 변하느냐. 주로 이제 주식 시장인데 약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준강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강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중강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인데 공개된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약형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과거 정보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시브 운용한다는 건요, 시장이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요. 그다음에 액티브 운용이라는 것은 시장이 좀 비효율적이라서 어떤 저평가 고평가된 그런 자산이 존재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자산 배분 이런 건 뭐 크게, 옛날에는 이쪽도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이쪽이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온 부분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그냥 띡띡띡띡 겹쳐서 볼게요. 이게 PPT 페이지로 그래도 30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뭐 스타일 투자 뭐 이런 거 여기도 뭐 그렇게 그냥 덜 중요하고, 요것도 좀 덜 중요해요. 옛날에 좀 나왔지만 여기도 요게 잘 나와요 시험에. 우리가 이제 자산 집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산 집단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동질성, 이제
같은 집단, 같은 자산군들은 서로 유사해야 돼요. 배타성, 서로 다른 집단끼리는 아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군이면 주식이랑 그 안에 있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주식과 채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분산 가능성, 그죠? 자산 간에는 분산 투자가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즉 자산 간에 어떤 상관계수가 낮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자산 집단의 선택인 거고, 포괄성,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 집단 전체가 투자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충분성은 그 투자 가능한 자산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 6가지가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네.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이 4가 있어요. 물론 뒤에도 이제 한번 상세하게 보긴 하는데, 추세 분석법, 그렇죠? 이제 어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다. 시나리오, 어떤 확률 변수를 줘가지고 미래에 이럴 때는 뭐 수익률이 얼마, 이럴 때는 얼마, 그래서 계산하는 거죠. 자, 근본적 분석, 이걸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 CAPM이나 APT 같은 어떤 재무 모형을 이용해서 보는 거, 시장 공통 예측식, 남들이 그냥 쓰는 거 있잖아요. 컨센서스 이런 거를 쓰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진짜 여기서는요, 얘하고 얘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최근 1, 2년 동안에 거의 그죠? 1년에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요,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고서 전술적, 전략적에 대한 어떤 뭐 내재된 가정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좀 시험이 잘 났어요. 이 용어 이름. 효율적 투자선이 뭐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있어요. 효율적 투자선은요, 평균 분산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없지만 여기 보시면 그 우리 협회 교재 5번째 교재에 나오면 분산 투자 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산을 내가 선택할까라고 하면은 2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산을 선택해요. 하나는 평균을 다른 말로 하면 수익률, 분산을 다른 말로 하면 위험. 그래서 같은 위험이면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같은 수익률이면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해요. 이런 식으로 평균 분산이라는 어떤 채로 인해서 걸러진 자산을요, 효율적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이러한 효율적 투자 자산을요, 연결한 선, 이게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자산 배분은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효율적 투자선하고, 여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말하면 무차별 곡선,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에 대한 태도예요. 이게 이제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최적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그 정도요. 이것도 시험에 은근히 좀 잘 나와요. 그러면은 최적화를 이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의 문제점이 뭐냐? 최적화기 때문에 불안정한 입력 자료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 최적화 기법이 난해해요. 그러니까 이 최적화가 뭐냐? 아까 말하는 요 점을 구하는 거예요. 요 점. 수리적으로 요 점을 구하는 건데, 이 점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점을 찾기 때문에요. 과거 데이터를 5년짜리 썼냐, 그죠? 10년짜리 썼냐에 따라서 과거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 과거 데이터의 변동성, 그죠? 어떤 자료를 쓰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입력 변수가 조금만 변해도요, 요 최적 포트폴리오가 왔다 갔다 해요. 심하게. 그다음에 요 최적화 기법이잖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 중에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최적화 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최적화 기법을 쓰게 되면요, 운영 조직과의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왜냐면 평균 분산 기준으로 자산 배분하면 어떤 자산군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자산군은 굉장히 적게 선택해야 돼요.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또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을 그럼 하는 방법, 시장가치 접근법, 그죠? 그냥 외우세요. 위험 수익 최적화, 투자 자료를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거, 이런 방법이다. 뭐 이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뭐 이렇게는 좀 잘 안 나오고 그냥 요거에 대한 이제 방법론 중에 4가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술적 자산 배분, 얘가 시험에 그렇게 전략적보다 더 잘 나와요. 얘는요, 어떤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전술이라는 건 장기를 결정해도 단기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방향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쉽게 보면은 자산이 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우리 60% 투자할 거야.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 그럼 투자 비율을 한 65%좀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원칙에서 펀드 매니저한테 주어져 있는 약간의 재량권이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에 우리 키워둘게요. 얘는 역투자 전략이다. 뭐냐면 고평가된 자산을 얘는 매도해.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해.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는 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매도. 그렇죠? 저평가된 거는 주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매수. 우리가 보시면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 분석이잖아요. 추세. 추세가 뭐죠? 한번 타면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거. 그러니까 상승 추세면 추세에 올라타야 돼. 하락 추세면, 그죠? 추세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의 이런 추세 전략은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인데, 이 전술적 배분 전략은요, 이 시장을 역투자하는 거, 시장을 그죠, 역행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응용하냐, 시장의 어떤 과잉 반응 현상을 좀 우리가 많이 쓴다. 뭐 이 정도. 여기 써있네, 여기.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도구가 어떤 거야? 얘도 시험이 잘 나와요. 기본적 분석을 할인하겠다. 즉, 어떤 자산이 가치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할인하겠다. 혹은 이 요인 모형을 통해서 수익률을 통해서 내가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보겠다. 뭐 기술적 분석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뮬러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의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자, 보험 자산 배분도 있어요. 얘는 좀 어려워요, 개념이요. 얘는요, 조금 보시면 CPA 2차 문제에 나올 정도로 내용이 어려워요.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요, 단순한 보험 자산 배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한 자산 배분이 있어요. CPA 2차에 나올 정도면 파생 상품을 이용한 자산 배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고 해요. 인슈런스. 말 그대로 보험이고, 이 영어에 뭐 프로텍티브 풋, 그 다음에 뭐 수타콜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개념 정도만. 그리고 아직 요건 이제 파생 상품이랑 또 연결돼가지고 어려워요. 자, 보험 자산 이런 건요, 말 그대로 보험처럼 내가 만약에 요게 주가야. 예, 포트폴리오의 가치라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치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안 좋을 때도 어떤 일정하게 최저 수익률을 좀 보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험 자산 배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실행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좀 복잡해서. 그다음에 옵션을 이용한 거, 요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 CPA 2차 문제에 나오는 게 얘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는 잘 안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CPPI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계산 문제가 그렇게 나. 얘는 말 문제 안 나고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야지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포트폴리오, 그래서 요것도 가끔씩 나왔어요. 그럼 이런 포트폴리오 보험은 단점, 장점이 뭐냐? 단점은요, 극단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좀 수립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의 한계점이라는 게요. 그렇죠? 자본시장 여건 문제점이라면 이런 포트폴리오 보험 자산 배분은 시시각각 자산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요. 거래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사고 팔면.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선물이 좀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장점은 말 그대로 뭐 최소 달성에 대한 목표 수익률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이다. 무조건 이거는 원금 보장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이제 괜찮아요. 여기 그냥 넘어가고, 물론 넘어간다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그냥 툭툭툭
툭툭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또 요 패시브 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가 많이 나냐면 패시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같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하나의 벤치마크로 하는데 이미 우리 배웠어요. 주가로 가정한 주가지수, 뭐 니케이 225나 그죠?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우리가 뭐 혹은 다우 30이라고도 하죠. 시가가중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시가가중 S&P 500 같은 거 유동시가 그죠? 이거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피 200, 우리가 MSCI 지수도 유동시가 가중이죠. 뭐 동일 가중,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뭐 이렇게 복제하는 거, 뭐 이런 도 보시면 되고, 액티브 운용이라는 거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떤 벤치마크 성과 대비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아직 어디냐 투자 운용 결과 분석이라 투자 성과인데 이걸 젠생 알파라고도 해요. 보통 우리가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 하다면 투자세에서 그냥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운용 스타일이 가치 투자, 성장 투자 이런데 주로 나오는 게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래서 뭐 여기 준액티브 운용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델타 해칭 너무 어렵잖아요. 이름이 뭐 델타 해칭은 CPA 2차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서 넘어가요. 그냥 대신 뭐 혼합 전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2, 3년 전에는 혼합 전략이 좀 잘 나왔어요. 요 부분이 최근에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고 뭐 그죠? 뭐 주식 요거 좀 나오죠. 상향식 하향식 얘는 이제 어느 파트에도 많이 나오고 리밸런싱 업그레이딩 요 얘기 좀 많이 나오고 뭐 이상현상 중에서도 뭐 정보 비효율 그룹, 뭐 정보 효율 그룹 이런 게 좀 나와요. 요거는 여기 그 하나하나 다 이거를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정보 비효율 그룹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 상대적 저가주 효과 그룹은 어떤 애들이 있냐, 수익률 역전 그룹은 어떤 거냐. 그 용어가 그 용어랑 그 카테고리를 매칭시키는 게 중요해요. 벤치마크 얘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냐면 투자 운용 결과 분석이라고 거기서 이제 벤치마크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든 그쪽에서 나오든 이제 벤치마크라는 거에 의미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벤치마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펀드를 운영하면 펀드 어떤 기준이 되는 수익률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벤치마크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주식 포트폴리오 모형의 종류, 뭐 다중요인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오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ESG도 예전에 좀 나왔고, 근데 요즘엔 또 좀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인회계 할 때 여기 용어는 여기 안 썼지만요, 요거가 조금 이제 항상 나오는 최근 한 1, 2년 동안에 많이 나오는 게 어디 있나 액티브 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하지 않음. 그래서 어떻게 보기로 나면 액티브 효율적 시장 가설은 액티브 운용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무기다, 어떤 근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이 고시넷에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론 강의하고 지금은 이론 강의가 이번 주에 제가 촬영하는 게 어디냐면 채권이랑 파생상품 이거고 그다음에 추석 끝나기 그래서 늦어도 언제냐 추석이 9월 며칠이니까 9월 20일 전까지는요 이론 강의가 완강이 돼요. 거기다가 보시면 모의고사 강의도 여러분들 다른 데 다 비싸잖아요. 뭐 교재도 사야 되고 네, 좀 스마트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수강 자격증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거기 가입해 주시면 제가 또 거기 또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네.